크롬에서 그 F12 버튼을 누르면 이 개발자 도구 이것이 뜨는데 우리가 지난 네. 시간에 크롤링이라고 해서 자료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예스24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전에 지식나눔 강좌 6강에서 웹 크롤링 하는데 크롤링 시 주의사항 여기에 보시면 도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스24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웹 크롤링을 했었는데 알라딘도 그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를 좀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알라딘에서 ISBN 정보로 검색을 해서 검색할 수 있고 요즘 제가 이제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시작을 해서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보는데요. 알라딘에서 책 정보를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그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ISBN 정보를 가지고 검색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기본으로 했었어요. 알라딘에서도 ISBN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지금 이 ISBN 넘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었냐면 예스24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했었는데 자, F12 버튼을 크롬에서 F12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활성화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화살표 버튼 이거를 클릭하고 퍼스펙티브스의 제목에 들어가서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이거 있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카피, 엑스패스 이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퍼스펙티브스 1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엑스패스 값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퍼스펙티브스 1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페이지, 그 페이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A 기억하시나요? A가 뭔지? HTML 태그에서 A가 의미하는 것은 링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링크. 내가 이것을 누르면 어디론가 간다라고 하는 그 링크. 그런데 그 링크에 보면 여기에 보면 실제 퍼스펙티브스 1이라고 하는 글자에 링크가 달려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링크가 포함된 태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퍼스펙티브스 1에 이 링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B라고 돼 있는 것은 볼드, 그러니까 두꺼운 글씨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볼드 또는 B 또는 스트롱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한번 잘 해석을 해보면 저희가 웹 크롤링을 하려면 이 태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기에서 이 퍼스펙티브스 1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 태그인데 그 태그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 퍼스펙티브스 1이라고 하는 것을 두꺼운 글씨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그로. 그리고 이것을 링크가 있는 A 태그로 감싸놨는데 이 링크 A 태그에는 링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눌렀을 때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href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링크예요. 링크 주소. 그러니까 이것이 이 퍼스펙티브스 1을 눌렀을 때 나오는 링크 주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여기에서 이것을 눌러서 인스펙트 버튼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스펙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퍼스펙티브스 1을 눌렀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퍼스펙티브스 1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링크의 값을 얻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크롤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아까 엑스패스를 여기서 복사를 했을 때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id가 그 전체 중에서 id는 유일한 값이라 그랬죠. 전체 페이지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id가
search3 result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어떤 그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 밑에 div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그 div 밑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tbody라고 하는 거, tr, td. 자, 요것은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 표고 tbody는 테이블의 body,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 tr은 그 행을 말하는 거고요. 행에서 td인데 셀이에요. 행 안에 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칸, 그 세 번째 칸 안에 또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tbody가 있고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칸, 그 안에 div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div에 ul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 첫 번째 거, 거기에 a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 그것이 그것도 a 태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있고 스팬 밑에 여기에도 또 a 태그가 하나 있죠. 퍼스펙티브스라고 여기 요 부분에 링크가 걸려 있는데 그래서 A라고 하는 링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거, 그것이 지금 이 퍼스펙티브스의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이것에 골뱅이하고 href 이거를 치면 링크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엑스패스 좀 구조가 지금 알라딘은 전에 그 우리 예스24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돼 있죠. 지금 표 안에 표가 또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가능하면 좀 단순한 구조를 가진 그런 곳에서 웹크롤링을 하기가 쉽지 이렇게 복잡하면 정확하게 그 값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링크가 지금 잡혔어요. 자, 그래서 이 링크를 가져오는 방법은 구글 시트에서 그 셀에다가 는 import xml 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이 함수에는 두 개의 값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앞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페이지의 주소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에러가 나고 여기서 큰 따옴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거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에 이 xpath 값 이것이 두 번째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얘도 여기 앞에서 큰 따옴표로 했던 것처럼 얘도 하나다 해서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미 여기에 또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작은 따옴표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구글 시트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놔주면 그러면 이렇게 주소가 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주소가 뭔가 하고 이렇게 가서 보면 퍼스펙티브스 1에 해당하는 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페이지랑 똑같은 페이지라는 거죠. 그냥 여기 눌러서 들어가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식을 써가지고 들어갔는지 아시죠? 우리가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ISBN 우리는 그냥 ISBN 하나만 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SBN을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만 치면 이거를 보고서 여기에 아까 요 위에 있는 주소가 ISBN을 여기다가 입력을 했을 때 그것을 검색하는 주소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소인데 이 주소가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ISBN을 요 뒤에다가 붙인 거. 요 번호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주소를 우리가 구하는데 알라딘에 들어가서 여기 검색에서 그 번호를 치고 눌렀을 때 어차피 이 주소가 나오는데 그 주소가 다른 게 아니라 요거에다가 뒤에 요 ISBN만 붙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그냥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에다가 and는 붙일 때 사용해요. 다른 거랑 붙일 때. 뭐를 붙이냐면 A2에 있는 이거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의 내용은 뭐냐면 는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그 앞부분 하고
AND 한 다음에 A2를 해놓으면 이 주소가 그냥 바로 여기에서 나와서 검색한 그런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이 ISBN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한 권의 책의 제목에 걸려있는 링크, 이거를 원하는 거죠. 요것의 내용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 주소가 바로 저희가 ISBN을 검색해서 나온 주소가 이거예요. 이 주소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엑스패스 값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데, 그 주소가 뭐냐면 아까 봤던 상세 페이지, 여기에 있는 이 퍼스펙티브스 상세 페이지가 바로 이 주소라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1단계는 ISBN을 가지고서 ISBN을 검색해서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고, 검색 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서 2단계로, 이게 2단계예요. import XML을 사용을 해서 이 앞에 있는 주소에다가 아까 그 엑스패스 값을 검색해서 나온 실제 주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퍼스펙티브스 이 책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이제 원하는 거, 제목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지은이가 누구냐, 뭐 출판사가 어디고, 총 몇 페이지고, ISBN은 뭐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엑스패스 값을 여기서부터 이제 구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목을 한번 구해보면 또 여기 인스펙트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퍼스펙티브스 1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주면 나오는 이거 카피 엑스패스. 자, 그러면 제목은 이거예요. 자, 제가 이 노트패드나 메모장을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 값을 다 작은 따옴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바꾸려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은이, 저자가 지금 여기에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수전도단이 출판사고 이게 발행일이에요. 근데 하나하나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 공동 저자인데.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한초로가 있고 여기에 랄프 윈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스티븐 호돈이 있고요. 자, 이거 하나하나가 되면 나머지 분들이 서운하기 때문에 요것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li 거를 가지고서 카피 엑스패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값은 지금 한초로 랄프 윈터 뿐만 아니라 저자뿐 아니라 이 예수전도 그다음에 발행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한 값이 이거예요. 자, 일단 요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바꾸는 작업을 여기서 해놓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꾸면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주소에서 이 엑스패스 값을 따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책 제목 해놓고 여기에는 import XML 바로 열고 이 주소에서 C2에서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 퍼스펙티브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자 출판사 발행일도 한번 해보죠. 저자 출판사 발행일.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는 import XML 가로 열고 주소는 여기 주소에서 계속 가져와요. 이 주소에서 큰 따옴표 이거를 해서 펴놓고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뭐가 좀 이상하죠? 원래 한 셀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오고 쉼표 나오고 한 칸 띄고 이거 나오고 쉼표 나오고 한 칸 띄고,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 개별적인 건데 얘네들이 다 분리가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하나를 더 해보죠. 여기 기본 정보의 페이지 쪽을 한번 보죠. 자, 이거를 눌러서 인스펙트 2를 눌러서 824쪽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카피 엑스패스 해서 가져왔어요. 자, 이것은 총 페이지 수예요. 이거고 여기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바꿔놓고 여기에 이제 총 페이지 해놓고 그 밑에다가 는 import XML 바로 열고 웹사이트는 이거고 여기에서 큰 따옴표하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총 페이지 수는 제대로 나왔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REF, 오류라고 떠요. 이건 뭐냐면 아까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쭉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침투를 해버려서 그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얘가 오류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냥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다고 어떤 거는 저자가 1명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저자가 5명인데 그거를 맞춰서 여기에 칸을 이렇게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함수가 있는데요. 함수 중에 concatenate 이런 함수가 있어요. concatenate. 자, 이거를 이 앞에다가 이게 원래 그건데 얘를 이 concatenate라고 하는 함수로 감싸주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할 때는 가로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가로에 계층이 있어서. 자, 이렇게 concatenate로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쭉 나와 있는 거를 하나로 그냥 한 셀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또는 이 방법 말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서 첫 번째 사람만 필요하다. 첫 번째 사람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concate 함수 말고 index 함수라고 하는 걸 써요. index 함수라고 하는 것은 배열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값이 있어요. 아까처럼 여러 명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있는데 그 값에서 여기에 이제 숫자 2개가 들어가요. 앞에 숫자는 1행, 2행, 3행, 4행 할 때. 그러니까 배열이 이렇게 표로 돼 있으면 그 중에서 행, 그 다음에 열. 그래서 앞에 행을 1이라고 놓고 뒤에 행을 1이라고 놓으면 자, 여기에서 import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import XML 값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 옆에다가 참고로 이렇게 놓는다면 옆에 아까 많았었는데 한 초로 첫 번째 사람 하나만 나와요.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두 번째는 쉼표였네요. 세 번째는 그 스페이스였겠죠? 네 번째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초로 쉼표 스페이스 랄프 이렇게 나가니까 자, 이게 인덱스 함수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인덱스로 해서 그 표로 돼 있는 그런 것 중에 어떤 한 값을 특정한 값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concatenate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냥 다 아예 합쳐버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concatenate가 더 적당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 이 필요한 값을 구해 나가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알라딘의 경우는 책 소개, 특히나 책 소개가 이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하다 보면 이 책 소개 목차 이게 되게 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목차를 가져가서 목차를 눌러보면 이게 나오는데 자, 이 값이 copy express. 자, 그러면 여기에 메모장을 한번 고쳐와야 되죠. 자, 이 값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바꿔주고 복사를 해놓고 목차는 import xml 가로 열고 c2 값에다가 아까 이 값을 넣으면 NA로 나와요. 분명히 제대로 했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했거든요.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막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제 알라딘을 그 목차랑 책 소개가 좀 그런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라딘을 안 하고 예스24로 갔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작업을 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 알라딘에서 퍼스펙티브스에 보면 여기에 쉐어 버튼이 있어요. 쉐어 버튼에서 프린트 버튼이 있어요. 프린트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프린터로 출력하면 깔끔하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프린터 출력을 하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프린터 출력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 좋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제대로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이 다 있네요. 뿐만 아니라 모양도 되게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있는 주소를 한번 봤더니 참고로 여기 7강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구글 시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거를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더 편하실 거고요. 자, 그것이 이 페이지예요. 자, ISBN 넘버를 이 앞에다가 치면 프린터로 출력하기 여기에다가 ISBN 넘버를 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주소 이것이 이 페이지, 이 ISBN을 사용한 프린터로 출력하기를 표시하는 페이지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만 복사를 하고 ISBN 오리지널 번호는 이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부분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는 해놓고 터놓기 하면 ISBN 바로 전까지죠. 그리고 AND 누르고 그리고 이 ISBN 넘버를 하면 이 주소가 나와요. 이 주소가 바로 이 주소라는 거죠. 자, 여기 주소에서 이제 책 제목은 인스펙트 툴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복사, 카피 엑스패스 이렇게 놓으시고 저자가 필요하죠. 자, 저자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다 개별적으로 선택이 안 돼요. 이게 한 줄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가서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요거를 한번 제가 복사를 해서 분석을 저희가 좀 해봐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PD, 표에 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얘는 지금 스팬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스팬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컨테이너의 일종인데 문자만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했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T1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하나를 얘가 만들어 놨어요. 먼저. T1이라고 하는 그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 다른 글씨보다 좀 커요. 그리고 두꺼워요. 이런 식으로 T1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그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퍼스펙티브스 1에만 이것이 적용이 되고 이 뒤에 있는 성경적 관점의 역사적 관점 이것은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R이라고 하는 것은 한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한초로 이렇게 쭉 나오고 지은이, 옮기니,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TD에서 가져올 건데 TD에서 얘랑 얘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어디서 기억나시나요? 책 제목은 요것만 해서 이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 엑스패스는 import xml 바로 열고 주소는 여기고 그 다음에 내용은 엑스패스의 값은 이거다. 자, 그러면 퍼스펙티브스 1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값 이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랑 붙어서 따로 인스펙트 툴이 따로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위에 것 밑에 것이 다 함께 잡혀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그 메모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의 구조는 얘는 여기랑 이렇게 한 줄인 거고 BR로 해서 줄이 나누게 되고 두 번째 줄이에요. 자, 이렇게 어떤 태그에 있는 첫 번째 줄이 아니고 두 번째 줄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처럼 자, 이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프린트 에어리어, 테이블, tbody, tr, td, 테이블, tbody, tr, td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스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그 퍼스펙티브스 1에만 걸려있는 그거였었고요. 자, 여기 td까지, 즉 스팬 전까지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에다가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제 행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글자 내용들 그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두 번째 줄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요, 저는 네. 프린터 출력하기를 눌러서 박 간사님처럼 똑같이 나왔는데 옆에 이게 안 뜨죠? 안 떠요. 왜냐면 그거를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새 창에서 띄우셔야 돼요. 아이씨. 감사합니다. 얘는 그냥 그것만 딱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네.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방법에 대한 컨셉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방법에 대한 컨셉.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지금 얘네들이 원래 전체로 그냥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 개별 페이지에서는 얘네들이 다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concatenate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얘네들이 다 붙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은 또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저자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옮기니까지 필요해. 여기 예수전도단은 출판사잖아요. 얘랑 얘를 나눠야 되잖아요. 요 수식을 거기에 지금 저장돼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는데, 자,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저자와 출판사를 나눠야 돼요. 저자와 출판사를 나누는데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 그 세로 줄이 하나 있어요. 세로 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저자고 이쪽은 출판사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거는 저자로 빼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거는 검색해가지고 출판사로 빼는 건데, 자, 그것이 여기에 돼 있어요. 자, 저자는 이제 함수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함수를 하나씩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lef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아니, left 전에 먼저 find부터 하죠. find. 자, fi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find는 찾을 거, 그리고 어디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세로줄을 찾아요. 그런데 어디서 찾냐면 여기에 D3에서 찾아요. D3에서 세로줄을 찾아요. 항상 저희가 할 때 이거를 하나씩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먼저 여기서 는 해놓고 find 세로줄을 찾는데 D3에서 찾는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값이 53으로 나와요. 53번째 글자가 이거라는 거예요. 얘가 53번째 글자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저자까지는 왼쪽에서부터 53이 이거니까 52는 여기 스페이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51까지가 저자예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left예요. left는 함수가 left, right, 그리고 mid가 있어요. left는 왼쪽서부터 이렇게 찾는 거고, right는 오른쪽서부터 찾는 거고, mid는 가운데부터 찾아요. left 함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어디서, 몇 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여기서부터 어디서, 이 D3 셀에서 몇 개, 왼쪽에서부터니까 53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스페이스까지 인정한다면 52, 아니면 스페이스를 인정을 안 한다면 51,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단계별로 한번 보죠. 자, 이거는 left D3에서 혹시라도 여기 스페이스가 없을 수도, 그러니까 실수로 이 사람들이 안 만들어 놨을 수도 있으니까 52를 한번 가져와 보죠. 자, 그럼 이렇게 돼요. 53을 여기서 구했고, 여기서 53에서 하나를 뺀 것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레프트에서. 자,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프트 어디서 D3가 맞아요. 몇 개냐. find를 여기다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여기까지 하면 53이 나오면 세로 선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빼기 1까지, 그럼 52까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레프트 여기 있는 이것을 find를 복사를 해서 여기서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52가 아니라 52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 거니까 find 해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전도단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right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mid를 쓰는 거예요. right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몇 개 똑같아요. 이 left랑 right는 어디서 몇 개, 그러니까 오른쪽부터니까 오른쪽부터 5개 하면 되는데 얘는 예수전도단이 5글자인데 어떤 건 2글자, 3글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얘를 찾아서 전체가 몇 개인지를 알고 전체가 몇 글자냐 거기서 빼기 얘가 있는 곳. 자, 그렇다면 전체가 몇 글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가 몇 글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구하는 함수가 length예요. length. len하고 이거는 이 셀의 숫자가 몇 개, 글자가 몇 개냐라고만 물어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는 length D3 이렇게 하면 60개래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에 얘가 53번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0에서 53 right에서 어디서 D3에서 length 이거 right는 어디에서
몇 개인데, 지금 몇 개라고 하는 것이 전체 랭스에서 세로 줄이 있는 그 개수만큼을 뺀 거잖아요. 수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제일 먼저 파인드를 했죠. 파인드가 이게 53이 나왔어요. 전체 랭스가 60이에요. 전체 랭스에서 53을 빼고 7에서 하나를 빼면 얘가 53이니까 이 자리까지 빼야 되니까 하나를 빼면 그러니까 세로 일자처럼 생긴 거에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 스페이스까지 빼줘야 예수 전도단이 나온다는 거고. 그렇죠. 예, 스페이스까지 빼야지 이제 원래는 맞아요. 예, 깔끔하게. 깔끔하게. 아니, 지금 함수를 박 간사님은 아시니까 라이트 한다, 예, 왼편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함수 자체를 지금 처음 보니까 네. 이해는 되지만 내가 찾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냐면 함수를 알아야 데이터를 가공을 할 수 있어요. 이 함수를 함수가 정리된 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제가 여기에다가 몇 개의 있구나. 함수를 이렇게 해놨어요. 네. find, length, left, left는 right랑 같은 개념이고요. mi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옵션이 3개예요. 어디서, 어디부터, 몇 개,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아까 여기에서 이 예수전도단을 뽑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이 뭐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라이트를 가지고서 했어요. 라이트를 하려면 여기 끝에서부터 몇 개인지를 세야 되기 때문에 전체 랭스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미드를 쓰잖아요. 미드는 어디서? D3에서 어디부터? 이게 53이라고 저희가 알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find 얘를 D3에서 검색을 해요. 자, 그럼 이게 53이에요. 그런데 53은 이 세로 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2부터 쉼표 그 다음 예자서부터, 그러니까 예자서부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 예수전도단 글자가 몇 개일지 모르니까 그냥 100개를 그냥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바로 그냥 예수전도단이 나와요. 근데 100개를 어떤 하면 이 스페이스가 지금 100개라는 거잖아요. 여기 예자가 지금 이 세로줄 플러스 2예요. 여기서부터 100개 글자를 자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100이 아니라 3개만 자른다. 그러면 예수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약에 뒤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100개를 잘라든 200개를 자르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미드가 조금 더 편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자, 그런데 큰 난이도가 있었어요. 자, 이 도서 정보 여기를 한번 보죠. 이게 도서 정보예요, 이게. 이게 2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보면 이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엘리멘트를 복사를 해서 보면 실제 여기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또 한번 우리가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TD, 셀 안에 있어요, 셀. 이 뒤에는 스타일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꾸미기 위한 거니까 여백 얼만큼 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이렇게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실제 내용은 이것이 있고 아까 이 BR이라고 하는 것이 칸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칸을 바꾸면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쳐요. 자, 그래서 TD 안에 내용이 지금 이게 TD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총 페이지 수예요. 자,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 구하는 거는 했었죠. 인덱스에서 아니면은 텍스트의 두 번째 줄. 그래서 여기 도서 정보 첫 줄에 코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import XML을 하는데 B3에서 이것까지를 가져오는데 만약에 이렇게만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임포트만 해서 그거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뒤에 이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거를 지금 엑스패스를 가져왔잖아요. 카피 엑스패스를 가져왔는데 그 값이 이거여서 이거를 작은 따옴표로 바꾸고 이렇게 해주고 앞에다가 는 import xml 그리고 D3에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요것만 했어요. 요것만 해서 값을 가져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자리에서는 그냥 요거 하나만 똑같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만 나온 것 같았는데 보니까 여기 뒤에
한 칸 띄고 얘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우리 에러 나는 거 봤었죠? 그래서 이 중에 첫 번째 칸만 가져오는 방법, 첫 번째 줄만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여기서 봤던 ext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줄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 없어졌죠? 네. 첫 번째 줄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덱스 아까 우리 위에서 한번 봤었잖아요. 네. 인덱스처럼 이 뒤에 텍스트 2를 빼고 얘를 전체를 인덱스로 묶어가지고 첫 번째 행, 첫 번째 줄만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와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서 첫 번째 줄, 세 번째, 아까 여기 중간에 한 칸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 세 번째 줄. 그러니까 가져오는 방법이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로 이렇게 둘로 나눠 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824쪽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두 칸 다음부터 쪽이 24쪽일 수도 있고 824쪽일 수도 있고 1824쪽일 수 있으니까 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까지 자 그렇게 해서 수식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쪽일 수도 있지만 예. 한국이가 다 쪽이겠지만 뭐 페이지를 썼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예, 차라리 기본적으로 세로줄을 쓰게 되면 네.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걸 쓰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고 저렇게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세로줄, 두 번째 세로줄, 몇 번째 세로줄이냐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또 있는데 뭐냐면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여러 가지네요. 내가 생각에 예, 따라서.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자, 여기에 보면 이게 항상 모든 게 통일돼 있으면 쉬워요.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쪽이 가운데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가운데.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 있으면 그냥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만 해버리면 되는데 이것과 이것을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수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죠. 일단 value는 뭐냐면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텍스트 속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가끔씩 엑셀을 정렬을 하다 보면 숫자와 문자가 혼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할까요? 아니면 분리해서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숫자인데 이것이 문자 속성을 가지고 있는 3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value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 속성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숫자 속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value가 들어가면 다 숫자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책 페이지 수잖아요. 내가 그중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려면 숫자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죠. if, 만약에 if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는데 if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조건, 3이면 이렇게 쓰고 거짓이면 이렇게 써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1 더하기 1이 2다. 이게 맞으면 참이라고 쓰고 이게 틀리면 거짓이라고 써라. 표현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식을 앞에다 이제 는을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값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3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3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거짓으로 나와요. 자, 이게 if예요. 자, 그러니까 if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쉼표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find 이것도 함수죠. 얘는 find는 항상 이렇게 가로에서 가로 이게 첫 번째 쪽을 찾아서 F3에서 자 F3에서 쪽을 찾아요. F3에서 쪽을 찾는데 그 쪽이 그 숫자가 그럼 F3에서 만약에 쪽을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 되겠죠. 얘는 11번째예요. 11번째가 만약에 6보다 크면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번째 있는 것과 아니 두 번째 있는 것과 첫 번째 있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최소한 6글자라고 하면 1, 2, 3, 4, 5, 6 이거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쪽이라고 하는 숫자가 6보다
크면 이렇게 이 두 번째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참이면 미드를 써서 여기까지고, 거짓이면 이렇게 해라. 일단 거짓부터 보죠. 쉬우니까. 거짓은 레프트, 왼쪽에서부터 쪽 있는 데를 찾아서 빼기 1. 그러니까 1, 2, 3, 4 빼기 1이니까 3개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옳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F3에서 세로줄을 찾아요. 거기서 플러스 2 세로줄을 찾아서 1, 2 그럼 여기 3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파인드에서 F3에서 쪽을 찾아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 되겠죠. 10인데 거기에서 세로줄을 찾아요. 요만큼을 빼고 그 숫자만큼, 그러니까 뭐냐면 요쪽을 찾아서 여기 있는 숫자만큼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에서 요만큼을 뺀 나머지.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이거 수식 만들기 힘드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내가 데이터를 가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다 구했어요. 그리고 항상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검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료를 정리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냥 얘는 따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C1이에요. 책 제목은 그냥 C1이에요. C1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거. 그리고 쭉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책 제목, 저자, 출판사, 발행일, 총페이지, ISBN, 책 소개, 차례 요것들만 내가 정리된 거를 가져온다. 그리고 나서 얘를 만든 만큼 복사를 해서 데이터, 이거는 별도로 정리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얘는 수식이 하나도 없이 다 그냥 텍스트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자동화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동화. 자동화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제피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제피어가 쓰기가 더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제피어를 가지고서 구글 시트 이거를 노션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 데이터에다가 뭔가를 축적을 하면 자동으로 노션에서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나를 또 집어넣는다고 한번 해보죠. 검색해서 897046 자, 이거를 여기까지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대로 복제를 하면 자, 로딩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뭐 에러 난 게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새로 만든 거니까 카피해서 복사 데이터에 가서 여기다가 붙여넣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그럼 텍스트로 다 바뀐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시간이 조금은 걸려요. 왜냐하면 얘가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15분에 한 번씩 이렇게 리뉴를 하거든요. 만약에 잘 안 가져온다. transfer existing data 무연 이거 들어와 있고요. 텍스트 send data 누르면 여기 들어왔죠. 자, 제가 크롤링해서 책 도서 정보를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개인이 어떤 업무를 떠나서 개인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꼭 해볼 수 있는 것이 좋은 습관들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책 읽는 것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리스트를 만들면 자,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저널을 지난번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널을 가지고서 얘 것을 가져와서 내가 오늘 이만큼을 읽었고 그렇다면 이 책의 전체 어느 정도를 읽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식 나눔 강좌를 8월 말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3번 남았는데 그 3번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한 번은 자동화에 대해서 할 거고요. 한 번은 뭐 저널을 좀 한번 완성을 한다든가 그리고 한 번은 그 홈페이지 그것과 연결하는 방법을 같이 저희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속에 저희가 좀 생각한 그것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 하나 정도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면 그러면 노션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를 더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어쨌든 매뉴얼 봐주시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들 잘 참조하셔서 직접 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구글 시트를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한 번만 처음에 세팅만 잘 해놓으면 자동화로 그 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처음에 좀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갈수록 그 짐이 계속 힘들어져요. 제가 지금 이거를 사실 이 북리스트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좀 리스트업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노션과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동화 이런 것들, 크롤링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박하사님께서 이렇게 수식만 만들어 놔도 네, 도서부에서는 ISBN 넘버만 여기다가 찍어 놓으면 뚜루룩 계속 다 이 데이터를 어,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찍는 것도 아니고 바코드 리더기 가지고서 아, 띡띡띡띡 찍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네.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결정적인 이 문제는 구글 시트에서 있는데, 자, 구글 시트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import XML이라고 하는 함수, 저희가 지금 이거를 위해서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이 import XML이라고 하는 함수가 메모리를 무지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마음 같아서는 쭉 다 이게 어차피 다 수식을 복사해 놓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복사해놓고 쓰고 싶은데 얘가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좀 기다리면 사라져요. 로딩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오래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로는 한 10줄 정도가 이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복사하고 넘기고 복사하고 넘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리고 한 가지 함수에서 여기에 보면 지금 NA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오류거든요. 오류. 이런 오류가 나왔을 때 이 오류를 이대로 놔두면 데이터에서 되게 보기가 싫거든요. 그럴 때는 오류, not available, 오류가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if error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에러가 났으면 여기다가 오류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오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나오는 게 원하죠. 그럼 이렇게 큰 따옴표 2개 비워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이렇게 안 보여요. 아, 오류가 난 거는 차라리 가려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if error라고 하는 함수도 되게 많이 써요. 깔끔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구글 함수들은 구글 시트 함수는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구글 시트 함수 목록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더 좋은 거를 알고 있죠. 챗 GPT한테 가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의 미드 함수를 예를 들어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그 예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아,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금융에 네. 관련된 거, 날짜에 관련된 거, 논리에 관련된 거, 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 이렇게 대표적인 그 옆에 이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보면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혹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에서 왼쪽부터 몇 개를 자를 수 있는 함수는 레프트 함수 딱 나오잖아요. 구글 시트에서 특정 단어를 추출할 수 있는 함수는 read, search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항상 질문을 하실 때 네. 예를 들어 설명해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얘가 실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론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챗GPT에 그 질문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내가 수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구글 시트, 엑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가공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저희는 정말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웬만한 자료들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많이 이렇게 자료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엑셀과 구글 시트예요. 결국엔 엑셀이나 구글 시트나 뭐 함수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필터링하고 내가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추출해서 맞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조직화하면 정말 내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 딱 알짜 자료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가공해서 그렇게 해서 내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저의 재산이 되죠.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자료들이 그렇게 정리가 돼서 나온 자료들이에요.